페이지요. 법률 부관 맞죠? 49페이지. 맞아요? 네. 52? 네. 아, 기한? 네. 기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요. 기한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한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을 쓰고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갑이 갑자기 을한테요, 언제냐,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을은 뭐라고 얘기한다? 나는 언제 돈을 갚겠다.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기한의 이익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한의 이익의 포기라고,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한의 포기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을에게요, 돈 1억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5월 1일 날 이 사람이요, 로또에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로또예요. 그럼 로또에 당첨됐으면 당연히 5월 1일 날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요, 10월 1일 날 뭐냐, 꼭 굳이 10월 1일까지 기다려가지고 돈을 갚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5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하면 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5월 1일 날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을은 5월 1일 날 돈을 갚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나는 기한의 이익을 뭐 한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5월 1일 날 돈을 갚을 수 있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갑한테 5월 1일 날 돈을 갚아버리면 누가 손해가 된다? 갑이 손해가 되죠. 왜요? 갑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를 하고? 손해배상,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포기고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을의 건물 있죠. 을의 3층짜리 건물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저당권을 설정을 했거든요. 저당을 잡고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요. 갑자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5월 1일 날이에요. 5월 1일 날 이 채무자죠. 채무자가요. 채무자가 담보물이 뭐죠? 여기 건물이죠. 이 건물을 뭐라 하냐? 손상시키거나 멸실시키거나 또는요, 감소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무슨 말이냐? 실수로 화재를 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가 불에 타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 손상, 멸실, 감소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이요, 30짜리 거리지만 실제로 이것은요, 1억 정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뭐라 했냐? 다른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또는요, 이 채무자가 뭐가 되냐? 파산 선고를 받죠. 파산 선고를 받거나. 그럼 이게 딱 보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채권자 입장에 봤을 때는 채무자의 이런 행동들은 다 채권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는 뭐라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갚아라. 갑자기요, 5월 1일 날이요. 갚으러 가면 을은 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만약에 5월 1일 날 돈을 갚아라. 그러면 을은 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 뭐냐? 을의 잘못으로 지금 담보물의 일부가 멸실돼가지고 갑이요, 만약에 10월 1일 날 됐을 때 돈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돈 1억이 없으면 이 건물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딱 봤을 때요, 지금 을의 잘못으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기 때문에 이 담보 가치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담보 가치가 부족하니까 갑은 그러면 10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냐? 너 당장 5월 1일 오늘 돈을 갚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돈을 갚으려면 오늘이 뭐가 돼야 돼요? 변제기, 이행기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이 변제기 이행기가 되려면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여기. 이만큼이 어떻게 되죠? 이만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없어야죠. 이게 없어야지 5월 1일 날이 동갑을 날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없어져야 된다. 그것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가 되면 하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성권은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의사표시로 하는 거잖아요.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조건이라는 것은 정지 조건이다. 이 말은 항상 조건은 장래죠. 오늘이 2월 1일이고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2월 1일 날 뭐라고 하냐? 갑이 을한테요. 너 3월 1일 날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한다?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차를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그래서 정지가 됐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3월 1일 합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차를 사주는 거예요. 갑분들한테 당연히요. 여기서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얘기하죠. 혹시 당신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당신이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은 이게 이제 38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당신은 그때 돈을 갚아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형성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당신이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손상 감소 멸실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하면 돈을 갚아라. 그러면 돈을 갚고 그냥 이자를 달라. 그러면 이자를 주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다? 정지 조건부, 하나는 뭐다? 형성권적.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일정한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정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요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사유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요 당연히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요. 당연히 여기는요 말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채권자의 청구나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통지가 있어야 된다. 채권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원래 판례는요 의사행위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의사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의 청구나 의사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한이 뭘 한다? 도래한다. 당연히 뭐한다?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정지 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어떤 것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일정한 사유. 이 일정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뭐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있다.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 조건부가 있다. OX, X란 말이죠. 정지 조건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래야 되고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형성권적이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적하고 어느 것인지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거든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사법시험에 나온 건데요. 이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지 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면은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이나 형성권적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는 말이나 정지 조건부란 말이 동일한 말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하나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조건하고 이렇게 기한이 있잖아요. 이 조건하고 기한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인데 앞에가 불확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지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조건은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기한은 뭐예요? 기한은 확실한 거죠. 기한은 확실, 이건 불확실한 말이죠. 그럼 이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일 비가 온다면 이 말이잖아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여기는 확실하죠. 확실한 것은 뭐죠? 다음에
다음에 비가 오면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다음에 비가 와야 하나요? 오죠. 내일은 당장 비가 올지 않을지 모르죠. 날씨상으로요. 그런데 다음에는 언젠가는 비가 오죠.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비나 눈은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다음에 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가 오는 것은 확실하니까 기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지 조건하고 기한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이렇게 봐봐요. 정지 조건 아까 말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 이랬죠.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 그런데 합격하지 않으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그래서 조건은 항상 뭐냐면 일정한 사실이 뭐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이행하지 않아도 돼. 항상 이런 것이면 이건 조건이에요. 합격하면 차 사줄게. 뭐죠? 우리가 집에서 어린아이한테요. 너 숙제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그러면 게임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 숙제하면 게임을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숙제하기 전까지는 게임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이건 조건이잖아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한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기한은 확실한 거죠. 확실하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 또는요 변제기가 도래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또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요.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돼.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기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 빌리고 돈 갚을 날짜는 기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 갚을 날짜가 되면 반드시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은 항상, 뒤에가 항상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한에서요, 다른 시험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에서 했어요. 진돗개가 죽으면, 우리가 진돗개는 죽어 안 죽어? 진돗개는 반드시 죽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한 마리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풍산개를요. 그러니까 진돗개가 죽었어. 그러면 일정한 사실을 뭐랬다? 발생을 했죠? 그러면 진돗개가 죽었죠? 죽으면 풍산개를 준다고 했으니까 풍산개를 이행을 해야 되죠. 풍산개를요. 그런데요, 진돗개가 이놈이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뭐라냐?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집을 나갔는데 진돗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죽었다고 치고 풍산개를 달라 이 말이죠. 왜요? 풍산개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해요.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원래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에요. 상가 있죠, 상가. 상가를요, 분양받은 갑이요. 분양받아가지고 이 갑이 을한테요, 뭐라냐? 임대를 줬거든요. 이 사람이 보증금이 1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산하는데 중간에 두 사람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로 해지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런데 이 보증금 1억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반환하기로 하냐? 갑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파트, 이 상가 건물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리면 또는요, 이 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가 되면은 그때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상가 건물이 팔리거나 임대가 됐다, 이런 사실이 발생을 했죠? 그럼 보증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하고도 5개월이에요. 1년 5개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이게 상가가요, 팔리지도 않고 이 상가가 임대인도 안 들어온 거예요. 임차인도 안 들어온 거예요. 1년 5개월. 판례가 뭐라 했냐? 1년 5개월이 지났다 한다면 더 이상 이 건물이 매도된다거나 그 다음에 임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그럼 돈 안 줘? 돈 줘야죠. 1년 5개월 지나서 1년 5개월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든지 다른 데서 빌려서 주든지 상가 건물을 어떻게 해서 상가 건물로 대물 변제하든지 그래서 이행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기한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기한이라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돈을 갚아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채무로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갚을 날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돈 갚을 날짜. 그런데 이 갑이 을한테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요. 부관으로 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의 사실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준 것이다? 연기해 준 것이다. 다른 말로 뭐 한 것이다? 유예한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가빈한테 얘기하죠. 5월 1일 너 왜 돈 안 갚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 요즘 뭐하니? 물어보니까 학원 다니대. 무슨 학원? 공중에서 학원. 그럼 뭐라 하냐? 그래 너 그러면 장래죠? 언제 시험인데? 10월 29일이에요. 그럼 너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근데 합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너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중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갚아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부관으로 붙었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 돈 갚을 날짜인데 그러면 합격하면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해서 돈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돈 갚을 날짜를 지금 어떻게 해서 연기를 해줬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돈 갚을 날짜를 연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죠? 유예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과 기한에 있어서는요. 기한은 조건에 비해서는 전부죠. 시험에 나온 확률이 좀 더 줄어들죠.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기한을 보세요. 시기란 말이 무슨 말이죠? 시기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종기는요. 효력이 끝나는 것이죠. 거기 보면 2번 나와있죠. 2번이 바로 여러분요. 여기에요. 여기. 뭐라 됐다? 2번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겠는데 합격하지 않으면 차를 안 사줘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을 봐요. 의의 3번. 52페이지 보고 있죠? 1번에 3번은요. 당사자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기한 그럼 뭐죠? 확실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실이 발생 또는 발생이 뭐 불가능. 발생이 불가능이 뭐죠?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기한은 뭐 한 것이다? 도래한 것이다.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4번하고 5번하고 이렇게 보면요. 4번은 여러분 성년이 되면 결혼기념일. 다 뭐죠? 성년이 되면 결혼기념일. 그것을 확정기한이다. 이렇게요.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를 사겠다. 알겠죠? 오토바이를 사겠다. 그럼 뭐다? 확정이죠. 왜냐하면 성년은 만 19세니까 언젠가는 돌아오잖아요. 진돗개가 죽으면 뭐다? 풍산개를 사주기로 했다. 그러면 진돗개가 죽으면 진돗개는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요. 생명체니까요. 그런데 언제 몇 월 며칠에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날짜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진돗개가 죽는 건 확실하죠. 이것은 뭐냐?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런 보면 또 뭐냐면 임대인이 뭐 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그랬죠? 그럼 임대인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죠.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6번은요. 중도금 지급 시기를 1층 벌조공사 완료 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2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해봐. 이 2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층 벌조공사가 완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언제 완공이 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지만 완공이 돼야 2층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공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그 예를 암기하면 딱 돼요. 자, 7번 얘기했죠? 여기.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죠?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 갚을 날짜를 뭐 한 것이다? 연기해 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변제기를 뭐 한 것이다? 유예한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럼 8번 한번 보시면요. 임대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 이러면요.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되면 5번 봐봐. 동그라미 5번의 두 번째 줄이요.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건물을 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8번은 뭐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이런 봐봐.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그러면 어때요? 임대인은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죽죠. 그때까지 땅을 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밑에는 뭐냐면 임차인이 빌리면 땅을 빌리면서 뭐라 하냐? 그러면 기간은 몇 년으로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그럼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그러면
팔지 안 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죽는 것은 확실한데 이건 팔지 안 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그것은 기한이다 아니다? 아니죠. 뭐다? 그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순수사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수사실행이 먼저 내 마음이 동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내일 놀러 갈래?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생각 한번 해보고 이러죠. 생각 한번 해보고. 생각 한번 해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순수사실행이라고 하죠. 순수사실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기한이 아니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번요. 기한부 법률행위는 여러분 기한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소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한은요. 당사자 간의 소구표를 인정하는 특약을 체결하도록 모여야 돼. 아주 중요해요. 특약에 의해서도 소구표가 인정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면 조건하고 기한은 달라요.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소구표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소급은 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월 1일 계약 2월 1일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있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이날 뭐랬냐? 가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근데 3월 1일 날 시험이 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3월 1일 날 시험을 쳤어? 합격을 하죠? 그러면 이때 차를 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소급이라는 것은 조건은 언제부터냐? 2월 1일부터. 이렇게 3월 1일 날 시험을 합격해도 2월 1일부터 차를 사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뭘 한다?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죠?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한은 절대로 안 돼요. 왜? 기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확실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동갑불 날짜가 만약에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12월 24일, 25일 확실하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이기 때문에요.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가 없다? 소구표가 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3번은요. 어음 있죠? 어음에 시기를 붙일 수 있는 어음행이다 줄 긋고 써 뭐라고 쓰냐? 조건 X라고 하죠. 조건 X 이렇게요. 그래서 어음행위는 조건이 안 돼요. 조건. 뭐는 된다? 시기, 기한은 된다 이 말이죠. 4번요. 4번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상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즉 상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법조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 말이죠. 중요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요. 기한의 이익을 봐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첫 번째 끝에요. 채무자 동그라미. 까맣게 된 거. 채무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추정 동그라미.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했어요? 봐봐. 우리가 이제 추정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 이 말하고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본다. 뭐란다? 의제한다. 뭐란다? 간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오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단 말이죠. 본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추정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알겠죠? 그래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안 된다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런 기한의 이익 한번 봐봐. 기한의 이익.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1억 원을요. 갑이 을한테 이자 100만 원에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됐죠? 그럼 봐. 갑자기 갑이 을이한 사람한테 을이 갑한테 5월 1일 날 뭐라냐? 나 그냥 오늘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돈 갚을래. 그러면 돈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여기서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자 얼마? 500만 원. 이자 그래서 1억에다 원금 1억에다가 이자 500만 원을 주면서 오늘 내가 돈 갚을게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갚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의리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5월 1일 날 돈을 갚을 수 있냐? 갚을 수는 있죠. 그런데 뭐 해야 돼? 이자는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건 이자부니까 무이자라고 해봐. 무이자. 갑일한테 무이자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쓰라고 1억을 빌려줬어. 무이자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이 을은 5월 1일날 어떻게 하냐? 자기 멋대로 갚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3월 1일날, 4월 1일날, 5월 1일날, 6월 1일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요. 왜요? 자기가 상대방, 우리는 뭐라 했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려면 상대방한테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이자니까
이자가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의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한테만 있거나 채권자한테만 있을 때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하나가 뭐냐면 무상임치라고 하는 거죠. 무상임치. 이런 무상임치가 뭐예요? 임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맡기는 거거든요. 물건을 맡겨. 알겠죠? 그러니까 이삿짐센터 같은 데 보면 우리가요, 이삿짐센터 비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삿짐센터에서 서비스로 한 2, 3일 정도는 이삿짐을요, 컨테이너에 그냥 보관시켜 주거든요. 왜냐면 저쪽에 이삿짐을 끌고 갔는데 저쪽에서 아직 짐을 못 구해가지고 3일 정도 더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럼 이사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삿짐센터에서 뭐라 하냐? 아직은 뭐 비수기가 괜찮다고. 컨테이너 많이 비어있으니까 3일 정도로 보관해 주겠다. 그게 바로 공짜로 보관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 공짜로 보관해 주는 거, 그것을 무상임치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요, 그 집이 3일 정도 걸린다 했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사를 갔어. 저쪽 방 빠져가지고요. 그럼 내가 뭐라 하죠? 내일 다시 물건 갖다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만약에 유상으로 물건을 맡겼다.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맡겼단 말이죠. 그럼 내가 중간에 물건을 반환하더라도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일정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가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무상으로 물건을 맡겼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반환받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 일방에게 있다, 이자보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구도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있는 거 있죠? 무이자, 소비대차. 그때는 채무자. 무상임치, 그러면 물건을 맡긴 사람,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일방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있어. 그런데 쌍방한테 다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대방이 뭐를 해야 돼? 손해를 배상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기한의 이익. 2번 보세요. 무상임치. 무상임치가 뭐냐면 물건 맡기는 거예요. 물건 맡기니까 채권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채권자는 뭐라냐 써? 그다가 임치인. 채권자는 뭐란다? 임치인이에요. 임치인. 물건 맡긴 사람. 이삿짐 맡긴 사람. 자, 무이자 소비대차죠?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로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차주라고 나올 수 있어요. 차주. 차주가 뭐냐면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 차주를 다른 말로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해. 알죠? 그래서 돈을 채권자를 뭐라고 한다? 채권자 오른쪽 왼쪽 봐봐. 채권자가 뭐란다? 그것을 대주라고도 얘기해. 대주. 돈 빌릴 때는 차주, 대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뭐라고 한다고? 차주. 자, 두 번째요. 이자부 소비대차는 누구한테 있다? 쌍방. 그다음 무이자 소비대차 차주. 여기 차주라고 나왔죠? 여기서 차주를 누구라고 한다고? 채무자. 채무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상임치로 되어 있죠? 물건 맡긴 거죠? 이삿짐센터요. 무상임치의 경우는 채권자가 누구라고?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번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마주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한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거기 가로 묶어봐.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가로 묶고 거기다 써. 쌍방에게 있는 경우, 쌍방. 그러니까 원래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죠. 그런데 채권자에게도 있다 이 말은 쌍방에게 있다 이 말이죠.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변제할 수 있다. 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여기 한번 봐요. 기한의 이익은 지웠네. 기한의 이익은 어디거죠? 기한의 이익은요, 담보를 손상 감소 몇실이죠? 손상 감소 몇실?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얘기하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몇실? 알겠죠? 담보 제공을 게을리 또는 파산 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이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그것을 이퀄 뭐라고 얘기하냐?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얘기를 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요. 2번은 첫 번째로 끝에 보면 일정한 사유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밑에요. 여러분 두 번째 줄 줄령 그어줄래요?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그렇죠? 기한이 도래하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은 뭐란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죠. 바로 옆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두 번째 줄 그어줘요. 그 밑에요.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거기 좀 줄령 거죠.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
다른 말로 뭐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이렇게 있다. 그럼 3번은요. 형성권적은 뭐다? 형성권적 반드시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바로 밑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뭐냐? 바로 밑에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이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채권자의 의사표시란 말이나 바로 밑에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라는 말이나 똑같아. 이런 것이 있어야 기한이 뭘 한다? 도래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4번은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뭐로 본다? 형성권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52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 52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지금 2번부터 8번까지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조금 뭐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뭐죠? 우리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뭐다? 정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뭘 한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뭘 한다? 그것은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은요. 아무튼 기한이란 말이 있으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기는 뭘 한다? 도래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4번에 성년이 되면 성년은 반드시 도로죠. 확정기한.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생일, 확정기한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5번에는요. 진돗개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할머니가 사망할 때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다? 불확정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하고 8번은요. 이것은 뭐냐? 판례거든요. 판례. 6번, 7번, 8번. 그래서 6번은 뭐냐면 만약에 공사에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그 중도금 지급을 1층 골조공사가 완공될 때 또는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이런 8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변제할 때까지 뭐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언제 매도할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것은 뭘 한다? 이거는 순수 소유 조건이나 마찬가지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불확정 기한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소급표가 절대로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에서요. 어음에는 뭐를 붙일 수 없죠? 어음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붙일 수 있다? 시기, 기한은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상계는 법조문에 나와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그럼 오른쪽이요.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을 본다? 채무자. 채무자 본다다 추정한다다 추정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기한의 상실이죠. 기한의 상실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정지조건부. 하나는 뭐? 형성권적이다. 정지조건부는 뭐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정지조건. 형성권적은 형성권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죠. 형성권적은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어느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럼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은 뭐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여러분요 민법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표시하면 그럼 채권법 123페이지 있죠? 123페이지 채권법을 보도록. 그래서 잠깐요 바뀌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 토요일날 있죠? 토요일날 여러분 그 공시법 강의 끝나고 같이 식사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전번주 해야 되는데 전번주는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여기 강의 오는 바람에 갑자기 노량진하고 강의를 갑자기 바꾼 바람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고요.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날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강의를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다른 데 학원에 뭐죠? 판례 특강을 해야 되거든요. 판례집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쓴 게요. 판례집이 나와가지고 그 판례집으로 촬영하는 특강이 처음으로 있어가지고요. 토요일이니까 안 되고 제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토요일날 못하니까요. 일요일날 있잖아요. 일요일날 시간을 하루 잡아가지고 뭐죠? 강의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